자, 오늘은 9월 모의고사 21년 9월 모의고사 그 고등학교 2학년 거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3점짜리만 빨리 먼저 1번부터 13번까지만 빨리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15분 정도? 20분? 안쪽에 그냥 끝날 것 같은데 한번 풀이를 한번 봅시다. 간단한 치수 문제죠. 3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제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 2분의 3이면은 이거는 뭐 3의 3제곱이니까 3의 1제곱이다. 답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로그 2에 3분의 48이면 이게 16이에요. 그러면 로그 2에 2의 4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면 4. 여기는 1이죠. 4 로그 2의 2니까. 네, 뭐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고요. 사인,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되죠? 사인 AX 혹은 코사인 AX인 함수의 주기는 원래 2파이였는데 얘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2파이였는데 3분의 1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6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사실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잠깐 들어보세요. 가장 그냥 원초적인 답안지 풀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AR의 세제곱 곱하기 AR의 5제곱이 64입니다. 그러면 A제곱 R의 8제곱이 64고요. 그러면 AR의 4제곱이 2의 3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 놓고 A5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A5 자체가 AR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냥 8이네요. 그쵸? 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풀이로 해보면 등비 중항을 이용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A4, A5, A6이 있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랑 곱하면 A5의 제곱일 거다. 그러면 여기가 64니까 A5는 8일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요거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등차 수열에서는 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요. S7이 P 곱하기 A의 Q를 만족하는 어떤 자연수 PQ를 구하래요. 얘는요, 이 등차 수열입니다. 참고로. 등차 수열인 AN과 SN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7이고 얘 더하기 얘가 A4의 2배예요. 얘 더하기 얘도 A4의 2배고 얘 더하기 얘도 A4의 2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일 때 얘를 A4의 7배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을 쫙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P는 7이고 Q는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면 이걸 등비 수열 문제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이게 지금 딸랑 2개짜리지만 이걸 조금 더 A1, A2, A3, A4 얘의 곱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A4의 7제곱. 네. 이게 등비 중항 문제를 조금 더 개수를 늘려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가운데 있는 항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아마 요 문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요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얘는 뭐 2개짜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얘는 뭐 아주 간단하네요.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군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2고요. 1에서의 좌극한은 1이에요. 답은 3.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함수 문제인데
예각이고요. 뭐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했는데 우리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냥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립시다.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면 이렇게 될 거고요.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4가 돼요. 따라서 답은 5분의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 문제가 나왔네요. 얘는요 그냥 등차 수열도 이 문제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2d고요. a6은 a 플러스 5d예요. 그게 25래요.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7d가 25예요. 등차 수열이면 a와 d에 관한 등비 수열일 때는 a와 r에 관한 식이 어쨌든 두 조건만 나오면 a와 r에 관한 연립방정식, 등차에서는 a와 d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요. 등차는 더하기 빼기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여러분들 잘 할 거예요. 등차는 더하기 빼기로 연립을 한다면 등비는 나눠서 연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조건이 두 개 나왔네? 아, 나 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A8은 A 더하기 n-1d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우연히 7D가 같아졌어. 얘 빼기 얘를 하면 A. 얘 빼기 얘를 하면 이게 23이군요. 얘 빼기 얘를 하면 2.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넘어가면 D는 3이네요. 그래서 A4는 A1 플러스 3D. 답은 11 이렇게 됩니다. 자, 한 페이지가 공백이 들어갔네요. 자, y는 3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그러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한 이동한 그래프는 얘예요. 여기가 얘가 7,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대입을 하면 5는 3의 x 빼기 7 더하기 아니죠. 7 빼기 m 더하기 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y는 3x의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x축이에요. 원래는 y는 0이었어요. 얘의 점근선은. 그런데 얘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점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이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점근선이 y는 2라는 걸 보면 우리는 요 n이 플러스 2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n이 2가 됩니다. 그러면 3의 7-m제곱이 요거 넘기면 3. 따라서 m은 6이네요. 그래서 m은 6, n은 2. m 더하기 n의 값은 8.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 혹은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냐면 로그함수는 x는 이렇게 세로로 점근선이 돼 있으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 점근선이 움직이고,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점근선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 점근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라는 식을 보고 위로 두 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이번에는 AB는 AC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E예요. 그리고 요각이 세타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보다 크도록 하는 모든 세타 값의 범위. 우리가 이제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절대 안 되죠.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 2분의 1에 두 변, 2 곱하기 사인 세타. 두 변과 사이각을 할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삼각형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알면 얘는 지금 요 세타만 빼놓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1보다 크게 해달래요. 그러면 정리하면 사인 세타가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보다 크게 해달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또 그려봅시다.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1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물론 이제 2파이까지 이렇게 더 연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2분의 1일 때에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요 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2분의 1인 건 30도 6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요 값은 얼마일까요? 6분의 5파이입니다. 그쵸? 요 간격이 6분의 파이니까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즉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큰 부분은 세타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 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베타예요. 끝. 그러면 2알파 더하기 베타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5니까 6분의 7 답은 1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넓이 공식 알아야 되고요. 넓이 공식 알아야 되고 사인, 그러니까 삼각 부등식을 간단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요즘 3점짜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묻지 않고요. 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두 개씩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과 루트 n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n이다. 자, 예를 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y는 루트 nx라는 애가 있어요. y는 루트 nx. 어떤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 놓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f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할 때 우리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어떤 2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건 사실은 요 길이를 구해서 요쪽에서 일로 넘어오라는 얘기거든요. 이 길이와 뭐 이걸 기울기를 안다면 뭐 이렇게 해서 넘어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요. 요 놈에 집착하지 말고 요 길을 첫 번째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교점의 방정식 아닙니까? 교점 아닙니까? 그래서 x제곱이 루트 nx x제곱 마이너스 루트 nx는 0 x의 x 빼기 루트 n은 0 이렇게 쓰면 요 점은 원점이고요. 요 점은 루트 n이에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루트 n 콤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n이에요. 뭐 직선에다가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fn의 제곱이 이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즉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시그마에다 넣으면 이게 무슨 식인가요? 시그마 n은 1에서 10까지 이거 제곱분의 1이니까 n제곱분의 이거 n제곱 더하기 n분의 1 부분 분수식입니다. 시그마 n은 1에서 10까지 n의 n 더하기 1분의 1. 자, 요거 어떻게 풀죠? 두 수의 차이분의 1분의 1 안 쓸 겁니다.
써볼까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부분분수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넣어볼까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맨 끝에 게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고 얘와 얘가 지워지고 얘와 쭉 지워질 거예요. 남는 건 1 마이너스 11분의 1 답은 11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길이는 여기서는 피타고라스로 구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 기울기가 숫자로 나올 때는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2차 함수와 얘가 구했을 때 얘의 기울기를 줄 때가 있거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럴 때는 요 길이를 구하면 뭐 요 길이를 이제 구했다고 치면 이게 사실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얘와의 교점이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 두근의 차인데 얘를 구해서 기울기가 2면 여기가 루트 5p예요. 왜냐면 여기가 p면 여기가 p면 여기가 2p거든요. 여기가 1이면은요, 1대 1대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요 길이를 구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피타고라스를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요 교점과 요 교점을 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그마의 부분분수와 결합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11번. 이제 11번부터 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떤 활용 문제, 그래프가 나오고 뭐 넓이를 구하라든지 뭘 구하라고 하면 되게 쉽사리 포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얘를 하나하나 좀 차분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먼저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2의 x제곱은 0,1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걔가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얘의 점근선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점근선의 좌표는 1이에요. 왜?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얘는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학생들이 되게 불안해하는데 그냥 1에서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p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은 뭐냐면 원래 1이 있었던 점이 p로 왔으니까 이거일 거고 원래 점근선은 여긴데 이게 p만큼 왔으니까 얘는 p일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p, 0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점과 C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A점의 좌표는 X좌표가 P라는 거는 알겠고요. Y좌표는 여기다 넣어야 되죠. 이 식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2의 P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요. C점은 Y좌표가 1이라는 건 알겠고요. X좌표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저기다 넣어야 돼요. 즉, 저 fx에다가 집어넣으면 y가 1일 때 로그 2에 가로 열고 x 빼기 p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x 빼기 p x는 p 더하기 2 요 점이 p 더하기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자 가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요 길이를 밑변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요가 빼기 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p 빼기 2p 더하기 1. 그 다음 밑변 높이 얘입니다. 얘는 얘의 x값에서 얘의 x값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높이는 2네요. 그렇죠? 얘가 6이 됩니다. 약분하면 2의 p제곱 더하기 1이 6이니까 2의 p제곱이 5이고 그러면 여기 p는 어떻게? 얘가 1로 건너가서 로그 2의 5가 되죠. 네, 답은 로그 2의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활용 문제 중에선 쉬운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이동
점근선의 이동을 좀 생각하시고 각각의 점을 잡아서 표현을 하면 된다.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2번. 12번은 어떠한 이 귀납적 관계를 먼저 줬어요. 그래 놓고 A8을 주고 A6과 A7을 구하래요. 그런데 여기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니까 먼저 A8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A8은 자, A7과 A8의 관계를 추측할 건데 이때는 n이 홀수인 경우입니다. 즉 n이 7이면 여기에 7이 들어가서 A8이 되고 로그 2의 A7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런데 A8이 5라고 했으니까 5가 로그 2의 A7이어서 A7은 2의 5제곱 32예요. 자, 이번에는 A6을 구해야 되니까 A7은 자, 이번에는 여기가 7이 되려면 n에다가 6을 집어넣어야 돼서 요 식을 써야 되거든요. 2에 A6 더하기 1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여기 있는 2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로그의 밑이 되고 참고로 요 값은 A7이 2의 5제곱이어서 5가 됩니다. 됐습니까? A6은 4고요. A7은 32예요. 답은 36. 네. 자, 사실 이 문제는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이게 그 두 개짜리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저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사실 6하고 7을 구하는 데만 집중을 했고, 만약에 A8을 주고 예를 들면 저 밑에 A4나 3 이렇게 좀 떨어진 애를 구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하나 하는 것보단 이 관계의 규칙을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쭉 어떻게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 요 문제는 요 정도까지만 풀고 우선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어요. 얘의 넓이는 여기가 R이고 L이고 부채꼴에서 넓이 공식. 부채꼴에서 나오는 거.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하나 있죠. 그렇죠? 넓이 공식으로는 2분의 1 RL. 참고로 L은 여기 호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렇게 넓이 공식으로는 두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세타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R이 있으니까 세타만 구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를 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어떤 가계 크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 자, 세타가 어떤 세타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요 각을 세타라고 할 거예요. 8세타는 얘를 8배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왔겠죠. 왜?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로 왔어요. 그러면 이 각이 8세타인데 이 각과 이 각의 차이, 즉 이 각에서 이 각을 뺀 게 딱 360도 곱하기 n, 2n 파이. 그러니까 몇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8세타 빼기 세타가 2n 파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거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거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일치할 때 어떤 두 동경, 여기서는 세타와 8세타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라는 애가 일치한다면 얘 빼기 얘, 알파 빼기 베타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얘가 2n 파이예요. 두 번째, 만약에 반대 방향이라면, 자,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을 빼면 180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네. 세 번째. 대칭이 있어요. 대칭. 예를 들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에요. 얘가 만약 알파인데 요게 베타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죠? X축 대칭. 자, 요 두 각을 더하면 딱 360도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Y축 대칭까지만 알아놓읍시다. 어떤 두 각이 있고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면 이 두 각을 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게 18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정도 아니면은 여기다가 y는 x 대칭 혹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문제예요. 일치할 때 두 각을 뺀 게 2n 파이입니다. 그러면 7세타니까 세타는 7분의 2n 파이예요. 참고로 이때 n은 정수죠. 이게 한 바퀴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n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근데 n이 0이 됐을 때는 저 가조건에 만족하지 않고요. n이 1일 때 세타가 7분의 2파이가 돼요. n이 2가 되면 7분의 4파인데 그러면 얘를 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정리해보면 7분의 4파이가 된다. 답은 7분의 4파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번까지 우선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뒤쪽을 더 하겠습니다.